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찾아뵙습니다. 급한 그 회사 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다고 보시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주말장,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거의 보합입니다. 흐름이 주말장에는 거의 등락은 좀 사실 뉴욕장에서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사실 특별한 어떤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슈거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부터 먼저 점검하고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1923불 42센트, 1g당 61불 84센트, 1kg당 61,839불 3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35만 2천원, 살 때가 35만 2천원, 팔 때가 31만 1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397만 3천원, 9,397만 3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23불 05센트, 23불 05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40원, 팔 때가 3,38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7천원, 119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증시, 주말장의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주말장은 골드 실버는 보합장이었지만 정시는 상승했다. 주말장에 골드 실버도 뉴욕장에서 한번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빠졌는데,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그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골드 실버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미 국채 수익률은 주말보다 올랐습니다. 4.298. 지금 주말에 4.238이었습니다. 238이었는데 298입니다. 상당히 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달러도 주말장에서는 사실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시아장에서 쭉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한번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일지 아니면 달러가 거의 그 105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고, 어쨌든 달러가 빠지면서 지금 골드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33원, 주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주말보다는 지금 이제 소폭 빠진 어떤 형태인 것 같은데, 좀 주말에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25,734불, 주말에 26,328불이었는데 좀 빠졌다. 한 600불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오늘 아침에 1609불, 주말에 1652불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지금 현재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정시는 3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나 골드나 뭐 이런 쪽은 달러 강세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월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 경제 부분에서 지표가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오늘이 이제 미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 날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13일 날, 13일이 수요일이죠. 8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8월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면 아마 바로 뒷날 14일 날 PPI 지수가 나오겠죠. PPI 지수가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 CPI 지수, PPI 지수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8월 달에 소비자 물가는 좀 상승한 걸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7월, 8월 연달아 지금 조금씩 더 상승하는 지금 국제 유가가 거의 90불대에 올랐었기 때문에 90불대 투체를 했죠. 지금 80불대 후반부에서 90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물가가 상당히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날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까지 나옵니다. 저번 주에는 뭐 3개월 내 최저치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금요일 날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는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 나올 때마다 시장이 많이 좀 출렁거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8월 CPI 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8월 13일입니다. 저녁 9시 반정되면 발표가 되니까 잘 점검하시면서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스케줄이 대충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JP모건에서 이게 이제 CPI 지수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JP모건에서 미 연준이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가 사실은 9월 달을 금리 동결 쪽으로 보고 있지만 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변화가 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총재가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겠다,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왔죠. 지금 이미 뭐 일본의 이제 그 금리 부분이 벌써 2, 4분기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는데 어쨌든 일본도 물가가 지금 뭐 반등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고 금리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스가 부도 위기 10년 만에 투자 적격으로 이제 신용이 조금 올라갔다, 격상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거의 그 이제 세계 그 은행에서 IMF 은행에서 또 급하게 또 대출을 받아서 국제 나라 빚을 건 그런 이제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10년 만에 투자 적격으로 격상됐다,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는 전쟁 승리를 확신한다. 63%는 절대 러시아하고는 협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뭐 얼마나 그 주변의 가족, 부모, 가족, 친지 주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악이 받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90% 이상의 정쟁 승리를 확신한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나왔습니다. 참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큰 민족 전쟁을 치룬 사람 국가로서 많이 안타깝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실은 원칙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지, 전쟁을 잠시 휴전한 거지, 전쟁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아픔을 같이 겪은 나라로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자, 베트남이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다. 지금 지금 베트남을 이렇게 쭉 봐보면 우리 80년대에 경제 성장하던 그 시절 같아요. 예,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 발전이 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아시아에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국 쪽에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해 갖고, 또 지금 이제 인도, 중국에서 빠져나서 인도 쪽으로 지금 공장이 재배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는 격동에, 경제로 보면 격동에 지금 격동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외국 브랜드 기기 사용 금지, 아이폰 사용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과 뭐 똑같은 어떤 조건으로 대한다 하지만 어떤 이런 문제로 가지고 제재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폰이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쪽에 아이폰 쪽 기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인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침소 봉대가 돼버린 뭐 그런 이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오히려 그런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외국인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차별을 시켜 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아이폰 팔지 마라 그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공공기 기관에 그런 기기 쓰지 마라, 그 중국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마라,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도 쓰지 마라. 그걸 추산해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0조 정도 매출의 문제가 일으켜진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들어가 보면 공장 설립해가지고 그 제조 기술만 쏙 빼고 툭 쳐버리고 뺏어버리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런 또 악순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좀 안타깝다. 왜 그럴까요?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어쨌든 저렇게 되면 그 중국이 경제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많이 안타깝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많이 안타깝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그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실탄이 부족해가지고 북한한테도 실탄을 구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전선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 특히 집속탄 이 지뢰를 많이 깔아놨는데, 지뢰를 밑에 땅에 묻은 것도 있지만 그냥 그 풀숲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온데 그냥 오방사방에다가 던져 놓은 거죠. 그냥 뿌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지뢰를 수집을 해가지고 내관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 드론에다가 너가 이 떨어뜨리니까 폭탄 한 발보다 더 그 화력이 세다라는 거죠. 예, 화력이라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폭발력이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게 지금 이제 역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공격하는 폭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엄청난 폭탄을 러시아한테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폭탄을 공급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그거 하나 때려버리면 탱크 하나 박살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러시아는 참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지금 남부 지역은 뭐 거의 3차 방어선까지 붕괴가 났고, 거기에 남부 지역은 이제 참호 안에 이제 거기에 그 러시아군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제 3차 2차 대공격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전선을 중간을 바로 허리를 자르는 그런 작업을 그런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그동안에 전반적인 흐름상 봐보면은 일주일 정도는 사실 골드가 거의 하락장이었죠. 예, 골드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지난주는 거의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이었는데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바닥은 어쨌든 한 2, 3일 닦은 것 같습니다. 골드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유역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8월 13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방향을 한번 정해지지 않겠냐,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은 이유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든피아 글로벌 SVT 여기 관련된 그 서버를 지금 현재 그 주말 일요일 교체를 했는데 뭔가 시스템이 조금 이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지금 전체적인 작업을 다시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그 웹에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 가지 통화하고 지시하고 한다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를 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해서 오늘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연결되면 정상적으로 연결될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11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또 출발하시고,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새벽에는 춥고 약간 그런 어떤 아직까지 올여름이 참 긴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몸 관리 하셔가지고 이번 주도 좋은 결과 나오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11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